수능 다 치고 나서 이제 집 와서 쓰러졌거든요. 바로 쓰러지고 뭐 거의 못 일어날 정도로. 짠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그레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능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내일이 수능이거든요. 제가 원래 이걸 1년 전에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좀 미리 찍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수능 전날에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또 수능 지나면 안 찍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가지 인생 얘기를 할 건데, 수능 얘기도 참 중요하면서 흥미로운 얘기인 것 같아서 오늘은 수능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수능이라는 게 저한테 준 선물이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썰을 풀 건데요. 다음 영상 그거예요. 수능이 나한테 주지 않은 거, 뭐 뺏어간 거, 이런 건데, 어쨌든 오늘은 수능 전날이니까 수능이 저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런 얘기를 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수능을 치고, 그 수능이 이제 결국에는 그 어떤 학벌이라고 하죠. 어떤 그 학력, 학벌, 이쪽으로 이제 연계가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내부적인 영향과 외부적인 영향으로 제가 나누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부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제 자신한테 미친 거, 뭐 다 제 자신한테 미친 거지만 제 내면에 영향을 미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수능을 이제 치러 왔던 과정이 되게 좀 다른 분들이랑 좀 달랐던 것 같거든요. 제 비슷한 성적인 분들이랑은 확실히 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제가 원래 공부를 좀 안 했던 친구였어요. 중학생 때, 이제 고등학교 올라올 때는 뭐 한 전교 150등 정도, 한 500명 있으면 되게 평범한 성적에 중위권에서 중상위권 정도를 이제 이렇게 전전하던 그런 친구였고, 되게 중학교 때는 방황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1, 2 때도 솔직히 그렇게 성적은 조금 높아졌지만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벼락치기 정도로 항상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고3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수능을 되게 잘 봤죠. 그런 과정에서 저는 고3 때 공부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수능 때까지 계속 성적이 올랐어요. 계속 우상향 해가지고 마지막에 남들이 소위 말하는 수능 대박을 쳤기 때문에 그런 그 과정들에 대한 자신감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동나이 때 친구들 대비해서 좀 더 이제 나은 출발이라고 하나요? 이제 성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좋은 출발? 뭐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저한테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얘기만 할 거니까 오늘은. 그래서 동나이 때 친구들이 사실 쉽게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조금 정말 운이 좋게 얻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자신감도 많이 얻어서 이제 수험이나 어떤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히 붙죠. 왜냐면은 제가 요즘 보면은 그 같은 시험 공부를 해도 확실히 예전에 뭐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성공한 경험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공 경험, 그것도 어릴 때 해봤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들이 제 기저에 깔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이 수능 전날 한 9시, 이제 10시 정도 되는데, 제가 수능 전날까지 공부를 했었어요. 이제 저는 그때 어떤 마음가짐이 있었냐면, 막 친구들은 수능 일주일 전, 3, 4일 전 되면은 되게 싱숭생숭하고, 사실 사람이 아주 큰, 뭐라 해야 되죠? 산 앞에서는 멘탈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저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가 이 마지막까지 안 하면은 무조건 후회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한 게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사실 수능 구력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8개월, 7개월 정도밖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고쳐야 될 점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능 전날은 10년도 넘은 일인데 수학적 기납법 문제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전체를 다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수능 칠 때 굉장히 수월하게 풀었고, 제 약점을 보완한 거죠. 그래서 도서관에서 한 10시까지는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끝까지 하는 그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끝까지 하려는 그런 마인드셋을 또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생들도 그렇고, 다른 시험을 준비하거나 어떤 걸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정말 내가 그 전날에 본 거, 그리고 시험 들어가기 전에 본 것들이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마인드, 마음가짐이 더 시험이나 그런 성취를 돕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사실 수능 때 되게 불안했어요. 공부량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사실 저희 수능 때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뭐 어렵고 쉽고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잘하기 마련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좀 흔들렸어요. 많이 흔들렸어요. 정말 제가 저 때는 언어 영역이었거든요. 언어 영역인데 1번이 그때 듣기였는데 듣기를 못 들은 거야. 그때 이제 보통 뒤에 거 풀면서 듣잖아요. 국어니까. 근데 1번을 못 들은 거예요. 진짜 완전 멘탈이 나갔죠. 왜냐면은 1점짜리라도 그거는 모두가 맞추는 문제이기 때문에 1점짜리인데 1점짜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난리 나가지고 막 문제는 어렵고 막 진짜 막 엄청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완결을 시켰는데 그래서 좀 저는 재수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했지만 그래도 많이 안 한 거에 비해서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교시에 들어갔죠. 2교시 이렇게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고 있는데 기계적으로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그냥 뭐 앞에 거 좀 못 쳤더라도 그냥 끝까지 해보자. 그냥 내가 공부한 게 있는데 재수를 하더라도 끝까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 실력을 본 실력을 알아야지 나중에 재수라도 잘할 거다라는 생각에 좀 마음을 다잡고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결정이 제 생각에는 그 11월 18일이었나요? 제 때는 그랬는데 수능이 그 오전에 내린 결정이 제 인생을 정말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그때 그냥 무너졌으면은 재수를 했거나 그냥 서울권에 있는 뭐 어느 정도의 대학 뭐 약간 뭐 아주 뭐 낮은 대학은 아니겠지만 중간 정도 되는 대학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각성한 이후로 엄청 잘 풀었거든요. 거의 만회를 다 하고 알고 보니까 1교시도 그렇게 망친 게 아니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수능이 완전 대박이 난 거죠. 그때 느꼈던 게 이 사람이라는 게 실력이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고 많이 날 수도 있지만 정작 그 시험과 싸움에 들어가서는 위기 관리 능력, 멘탈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 그래서 보통 공부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시다가 시험에 들어가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이후로 시험에서 무너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실력에 비해서 항상 잘 봤던 것 같고 감사하게도 그런 측면이 내가 정신만 잘 차리면은 내 실력만 보여주면은 떨어지진 않는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수능 때 겪었던 일들이 만약에 제가 거기서 무너졌다면 트라우마로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수능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시험 준비를 하거나 뭐 취업 준비를 할 때도 그 트라우마에서 아마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하고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이 제가 수능을 준비하고 잘 보면서 제가 얻었던 그런 능력인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공부 방법이라는 게 뭐 사실 거창한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예습 복습 잘하고 항상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고 기출 문제 중심으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지켜서 공부하고 되게 정말 누구한테 얘기하면은 욕먹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사람이 시험을 잘 쳐도 오히려 겸손해지게 되더라고요. 자신감은 있는데 내가 정말 맞나, 이 비결이 맞나, 이런 그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제가 나중에 이제 주제로 다룰 거지만 인터넷 강의를 그러니까 끄는 뒤로, 이렇게 돈 낸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끄는 뒤로 점수가 대폭 상승하고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도 저는 배웠고, 그다음에 계획 세우는 거 이런 것도 제가 전에 전혀 안 해봤던 건데 지금도 계획을 잘 안 세우긴 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내가 중기 계획, 장기 계획, 단기 계획 이렇게 세워가지고 승부를 이제 거는 거 이런 것들도 제가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기출 문제나 교과서 위주로 좀 기본기부터 쌓는 실력들 그런 것도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습득한 게 된 것 같고 그때 보면 그렇잖아요. 뭐 비슷한 인강 듣고 저 때는 인강 강사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대세였으니까 그 사람들 막 퀄이 따라가고 막 좋은 교재 보고 이런 것들보다도 내가 알고 있나 내가 체화를 했나 이런 측면에 더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실력이 급상승해서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의지가 없으면 계속 인강을 찾게 되더라고요. 인강이라든지 뭐 어떤 좋은 책이라든지 그런
공부 외적인 주변의 것들을 준비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공부 방법론 제가 그때 좀 체계를 세우지 않았나. 좀 아쉬운 거는 그 뒤로 공부를 안 했다는 거.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되게 제 생각에는 훌륭한 공부 방법인 것 같고 저한테는 맞는 방법인 것 같아가지고 그때 이후로 요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적 요소만 해도 10분을 벌써 떠들었는데 제가 10년이 지났어요, 사실. 10년이 넘었는데 그 10년 동안에 뭐 제가 아쉬운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이 내부적인 요소가 정말 처음 몇 년간은 수능 끝나고 몇 년간은 정말 강했던 것 같고 지금 좀 옅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기억들이 제 정말 그 가슴 속에 남아있지 않나. 그 짜릿함과 제가 그리고 그 다 쏟아내고 수능을 끝나고 나서 수능 다 치고 나서 이제 집 와서 쓰러졌거든요. 제가 그때 살도 한 10kg 더 빠졌었고 막 40kg대였으니까 바로 쓰러지고 뭐 거의 못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사력을 다했던 기억이 제가 머릿속으로는 이제 조금씩 옅어지지만 그래도 핏줄에 남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인 환경, 내부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외부적인 이야기 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이 더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 공부를 잘하시는 분도 훨씬 많고 그리고 정말 좋은 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사실 저희 한국에 몇십만 명 돼요. 스카이만 해도 몇십만 명이 되니까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수능이라는 게 저한테 준 선물 중에 저는 아까 그 자신감도 크지만 정말 큰 부분이 이 환경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경남의 한 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곳에서 정말 편의점도 없고 배달도 안 되고 진짜 막 버스 30분, 1시간에 한 대 있고 한참 들어가야 되고 그런 데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서울에 올라오게 됐을 때 그 충격과 그리고 그때 살았던 기간들이나 그리고 지금 제가 다시 서울에 느끼는 그런 감정들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정말 제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 다른 환경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너무나도 완전 반대 환경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전교 1등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는 전교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차피 전국적으로 수능은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잘한다고 해서 절대 잘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고 내 경쟁 상대는 이 친구들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받은 1등급의 개수보다 저희 반에서 모든 친구들이 1등급 받은 개수를 비교하면 제가 훨씬 많았거든요. 이 비하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팩트니까. 왜냐면 제가 반장이라서 제가 성적을 다 봤어요. 그리고 제가 입시 상담도 해줬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가상의 어떤 라이벌을 만들지 않으면은 절대 못해요. 그리고 그 가상의 라이벌도 실제로 제가 다른 라이벌이 있었으면은 더 나았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잘하는 친구들, 더 잘하는 선생님들, 더 뭐 어떤 수준 높은 그런 학원들 솔직히 좀 지금 생각하면 많이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주문을 너무 잘 걸어가지고 계속 열심히 하게 된 거지. 만약에 제가 난 여기서 전교 1등이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어중간한 대학 그냥 지금이랑은 좀 차이가 나는 물론 저 이거 비하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제 선택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들이랑 비교하면은 학업적인 성취라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상식이라든지 그리고 진로에 있어서도 이전에 학창 시절에 만났던 친구들과 제가 대학에 오고 나서 만났던 사람들이 뭐 이거는 제가 뭐 상하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많이 달라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정말 많이 달랐기 때문에 충격도 많이 먹었고 그리고 그랬어요. 저는 대학에 오면서 저보다 다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제 고향에서는 제가 제일 잘했으니까 제가 제일 잘하고 제일 유명하고 제일 똑똑했는데 여기 오니까 서울에 오니까 와 진짜 나보다 빠지는 사람이 몇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막 하위 내가 한 80% 되는 느낌? 상위 80%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니까 계속 비교하게 되고 제가 한때는 좀 방황도 해가지고 학고를 받았어요. 학사경고를. 그러니까 교수님이 저보고 막 따로 불러서 공부를 하라고 할 정도니까
와, 진짜 이 주변 친구들이 열심히 살고 항상 깨어 있는 것 같고 뭔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뭐 큰 차이가 아닐 수 있지만 당시에 저한테는 진짜 1학년 1학기부터 열심히 살고 학점도 거의 다 4점대고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계속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제 회사 동료랑 얘기를 하는데 그 형이 이렇게 회사에 들어와서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뭐 자기계발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계속 하는 이유가 형이 아는 그 대학 동기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되게 큰 것 같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완전히 인정을 한 게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치고 이러고 있지만 사실 학교에서는 되게 내세울 게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뭐 그랬지만 제가 학업적으로 아주 뛰어나거나 학점이 뛰어나거나 뭐 영어를 엄청 잘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 분야에 특출나거나 이랬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졸업할 때 졸업장을 받으면서 이제 저희 학교는 어느 회사 갔는지 적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저희 학번부터 이렇게 후배 학번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는데 뭐 공무원도 많고 진짜 전문직 엄청 수두룩하고 이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그때는 못 느꼈는데 점점 이제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그때는 열심히 하는 친구고 대단했네 이런 조그만 차이가 나중에는 아주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막 강박관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자연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냥 형들 만나면은 선배들 만나면은 얘기하는 게 달라 벌써. 그 형들이 그런 전문직군에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대화를 하는데 제가 못 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모르니까 저는 뭐 변호사도 아니고 회계사도 아니고 뭐 친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어떤 업무적인 사회적인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더라고요. 벌써부터 내가 지금 사회생활 한 지가 한 2, 3년밖에 안 됐는데도 완전히 달라져.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업적인 수준, 지적인 수준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과 저를 붙여준 게 이 수능이라는 매개였던 것 같아요. 수능을 통해서 제가 이런 분들이랑 계속 관계를 맺고 물론 가서도 친하게 잘 지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이런 사람들과 서울이라는 전반적인 기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스포츠 쪽을 좋아해가지고 기자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어도 이 학벌 덕을 엄청 많이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본 사람들이 많거든. 그런 측면에서 뭘 해도 내가 뭐 창업을 하든 취직을 하든 아니면 전문직을 하든 뭐 여러 분야에서 내가 갔을 때 무조건 어드밴티지다. 그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지방에도 이제 공기업이나 뭐 되게 많이 준비하시지만 확실히 스터디라든지 그런 사람들 네트워킹 이런 부분들은 뛰어나다. 확실히 더 준비하기 쉽고 다들 나보다 뛰어나고 뭐 비슷하거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배울 점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환경이 저한테 주는 선물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은 제가 나중에도 제가 공부했던 환경 그리고 대학교 와서의 환경 그리고 회사에서의 환경 여러 가지 저는 이렇게 많이 확확 바뀌면서 많이 느낀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환경에 대해서는 또 다음 영상에서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외부적 요인은 인식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여기 학교 나왔다고 하면은 요즘은 좀 안 그런데 예전에는 막 와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평생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평생 솔직히 학벌 스트레스는 없어요. 내가 뭐 학교를 좀 좋지 않은 곳에 나와가지고 조금 자격지심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서울대에 대한 그런 거 저는 전혀 없거든요. 그냥 그때 당시 열심히 했고 그 이후로 좋은 데 가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왔다. 그래서 내 인생에 아주 큰 추억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학교가 밉고 물론 막 저희 그 학교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는 그때 막 시설도 안 좋고 사실 뭐 교수진도 안 좋고 엄청 막 뭐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얘기고 이 학벌의 전반적인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전혀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 수능을 잘 쳐서 이렇게 좋은 그 학교에 진학을 한 게 조금 보증수표처럼 되지 않나. 사람들이 보통 그 을에 어떤 좋은 학교 하면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군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아니면 뭐 어떤 동아리를 가도 그렇고 군대도 제가 사실 좀 되게 학벌이 좀 좋아야 들어갈 수 있는 직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보직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걸로 들어갔고 뭐 회사나 사회에서도 저희 학교 선배들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끈끈하게 솔직히 요새 끌어준다 이런 표현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그 끌어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은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아직까지는 그리고
그게 저한테 유의미하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때 저희 학교 사람 많이 만났으니까 나와서는 좀 다른 학교 사람 만나고 싶고 그렇지, 그게 지방이나 다른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엄청 부러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느껴보지 못했으니까. 저는 그냥 어떤 가지고 있는데 별로 선호하지 않는 거랑 그냥 아예 가지지 못해서 모르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장점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회사나 어디 길거리에서 만나도 같은 학교라고 하면 그래도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한 번 더 뭐 밥이라도 사주고 이런 문화가 좀 아직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그런 측면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학벌 쪽으로 갔는데 수능이 사실 그 아까 내부적인 요소 그런 마인드셋에도 중요했지만 사실 그 학벌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수능이라는 게 저한테 아주 많은 선물을 줬다. 그리고 제가 사실 좀 부끄럽지만 인생에서 좀 가장 큰 성취 중에 하나가 아닌가. 사실 그 뒤로 성취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제가 뭐 능력도 부족했고 의지도 부족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수능이 조금 아주 상위권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와서는 수능을 못 쳐서 다른 길로 갔을 때에 대한 상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너무나도 당연한 게 돼버렸고, 대학교를 졸업한 지도 꽤 됐고 수능을 친 지도 10년이 넘었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 크게 관심도 없고요. 지금 관심도 떨어지고 그렇지만 지금 기억을 다시 돌이켜 본다면은 수능이 나를 많이 바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제 채널을 이제 수능을 보시는 분들이 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간혹 있겠지만 저는 되게 수능을 잘 쳤을 때 장점이 아주 많다. 저 때에 비해서 수능의 어떤 반영 비율이라든지 위상이 사실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실질적인 위상은. 근데 하지만 저희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고, 수능 보시는 분들도 정말 응원의 말씀 드리고 잘 보시고, 이제 제 채널은 취준생 분들이라든지 또 30대 넘으신 분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하시는 일들, 꼭 수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그걸 성취했을 때 장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수능뿐만 아니라 수능은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오늘은 이 수능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한 30분 떠들었는데 다음에는 제가 수능이 저한테 가르쳐 주지 않은 거, 사실 요게 더 저한테는 중요한데, 왜냐하면 수능은 이미 저한테 먼 과거고 지금은 다른 게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수능 전에 올리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수능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말이 되게 길었는데 수능 화이팅 하시고요. 그 점심에는 소화 잘 되는 걸로 식사하시고, 수능뿐만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행운이 깃들길, 그리고 실력도 깃들길 바랍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